오늘은 6월 4일 시험 찾는 6평 23번 주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법 분석을 하는데 주제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과거보다는 점점 내용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지문은 문법이 조금 나왔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도 수능 문법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줄에 보면은 be drawn to입니다. draw가 이끌다 뜻이기 때문에 뭐뭐에 이끌렸다인데 부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확실히 분명히 이끌렸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양꼴을 잘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ng가 병렬로 나왔죠. and를 중심으로. 이럴 때 동명사죠. 그리고 이 동명사에 연관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by도 타동사, it도 타동사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목적어. 그 다음에 associated with죠. 뭐뭐와 연관된 식품이라는 뜻이죠. associated는 여기 나오는 associate, was associated with가 나옵니다. 원래 이거는 위에 자 하나 적어 볼게요. 주어 다음에 associate A with B가 있어요. 이게 수동태 바뀌면 A, B, D with B가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형태가.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형태가 되죠. A가 내려오고 with B. 이런 형태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꾸미죠. 요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수동태의 PP 플러스 전치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그래서 지금 이 associate with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수동태 여기 나오죠.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주 많이 쓰는 영어 패턴입니다. 구조상.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claimed by입니다. PP죠. 이 claimed라는 PP가 앞에 nature를 꾸미잖아요. 그죠? 광고에 의해서 주장된 자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nature이 주어고 was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 주격 관계 대명사 보였어야 돼요. 이 동사기 때문에 이 선행사죠. the nature. 그리고 claimed by 똑같은 설명입니다. 이거 위에 줄하고 똑같죠. 그리고 설명했고, 그 다음 by 이거는 be associated with, 그 다음에 the product인데 여기서 only by는 앞에 있는 수동태와는 관련이 없이 그냥 부속으로 빠진 겁니다. 이때 by가 옆으로 누워 있다는 건 강조입니다. 강조. 오직 광고들의 부속물에 의해서만, 이런 뜻으로 by가 따로 쓰인 거예요. 수동태와는 상관없이. 다음에 over라는 전치사 보이죠? 이 over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what부터 쭉 길게 나갑니다. 근데 이 what이 어떻게 나왔느냐? 뒤에 보면 call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call은 오형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돼요. 구조상.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what이 되고,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오형식은 주로 목적어가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선행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보호라고 불렀던 것, 주어가 목적보호라고 불렀던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할은 또는이라는 뜻도 있지만 코마 다음에 오할이 오면 즉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the tendency of to 부정사, 이 패턴이 있죠. 이거는 위에 내가 적어놨는 이 수거를, 이 패턴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만 밑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동사하는 경향. 그렇죠. The tendency of to become이죠. 그 다음에 become separate from, 몸으로부터 분리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help라는 단어 있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가 원래는 to 부정사였어요. 그런데 to는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문법 법칙 때문에 원어민들은 to를 거의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주로 많이 써요. 가끔 to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는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ecome accustomed to는 accustomed는 become used to하고 똑같아요. 원래 be used to ing 명사, 또 be accustomed to ing 명사는 뭐뭐에 익숙하다인데 become이 와서 뭐뭐에 익숙하게 되다. 익숙하게 되다 또는 익숙해지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혹은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다음에 search as는 like하고 같은 전치사 기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search as는 명사라든가 동명사를 거의 씁니다. 주로. 그 다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could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fresh and natural definitions 선행사가 되는 거죠. could be considered에서 consider이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수동태로 바뀌어서 could be considered 다음에 뒤에 opposite가 목적보호 남아있는 게 따라옵니다. be considered 다음에 목적보호가 남아있어요. 정반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erve라는 단어. 보통 동사는 부사가 수식합니다. where의 비교인 better이 server를 수식합니다. 더 잘 어디에 부합한다, 부합했다 이런 뜻이죠. 부사 문제도 수능 문법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나와 쭉 주절 문장이 쭉 나오면서 콤마 찍히고 위치가 들어간다. 이 위치는 앞문장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단수 취급하지만 앞문장 속에 있는 단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신흥식품 산업 시스템이란 뜻인데 이거를 위치가 받아주는 겁니다.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그리고 foods는 선행사로서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로 foods가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better도 meet를 만나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고동부영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비교 부사가 동사를 꾸미죠.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인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주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하고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 올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가 주어 비동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접속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주로 when, if, although 이 세 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끔 before나 after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hough with a pretense 하면은 pretense가 거칠의 가식이니까 비록 거칠이긴 하더라도 가식이긴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해봤고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주제를 찾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죠. 해석을 정확히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많은 도시의 구매자들은 자연과 연관된 식품을 구매해서 먹는 그런 생각에 분명히 이끌렸지만 광고에 의해서 주장된 그 자연은 더 이상 식품을 만든 진정한 자연이죠. 진정한 자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광고상에서만 자연의 의미만 담았다는 거야. 말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 가져갔던 게 아니라. 아시겠죠? 물론 그 가공 처리를 막 거치겠죠. 여러 가지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자연에서 갖고 와가지고 바로 요리한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실제로 좀 이거는 앞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상수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 뒤에는 많은 광고에서 주장된 그 자연은 반복되죠. 지금 식품 제품과 연관이 되었다는 거지. 오로지 옆으로 딱 누워있죠. 잠이 와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광고들의 부속물에 의해서만 식품 제품과 연관되어 있다. 단지 식품을 회사에서나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해서 그냥 이게 어떤 제품이라고 파는 것보다 어떤 자연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넣어줘야만이
사람들이 이거 정말 신선한 제품이구나 라고 해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유기농이니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산지 직송인 이런 단어 쓰기도 하고, 그런 광고에 수반되는 부속물로서만 식품 제품과 연관되어져 있다. 뭐가? 많은 광고에서 주장된 자연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그 다음 연결됩니다. 이것은이죠. 이것은 내신으로 준비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가 가능하겠지. 이것은 명백히 분명히 하나의 사례이다죠. 어떤 사례냐?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려워. 신경 써야 돼. 해석할 때. 프랑스 사회학자인 이분이 referential은 지시성이죠. 가리키는 거, 지시성. 이 지시성에 대한 감소라고 불렀던 것의 사례라는 거죠. 그럼 지시성에 대한 감소라는 게 뭐냐면, 즉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란 말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 여기서 말하는 건 자연이라는 단어들이겠죠. 이 단어들이 의미 있는 연관성이나 진정한 그 단어의 의미, 이걸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경향, 이게 바로 지시성의 감소라고 합니다. 이 사회학자가. 이런 사례라는 거지, 이게. 그 진짜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야. 완전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느낌 오죠? 점차적으로 식품 광고는 도움을 주었어요. 구매자가 익숙해지게 되도록 도움을 주었대. 어디에? fresh나 natural이란 정의들과 같은 새로운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구매자들이 익숙해지게 도와주었어. 식품 광고는. 근데 fresh, natural 정의가 뭐냐면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the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 해가지고 그들의 그런 그 단어들의 전통적인 의미라면 진정한 의미야. 진짜 자연이라는 의미. 그 단어들의 전통적 의미의 정반대로 충분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신선하거나 자연이라는 그 정의와 같은 단어들의 새로운 정의에 구매자가 익숙해지게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면 그게 진짜가 이런 걸 알죠. 그렇지만 뭐 이거 정말 신선하고 자연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광고가 사람들한테 뇌에 이 영향을 주는, 세뇌시키는 그 파워가 굉장하다는 거지. The new definition, 그 새로운 정의는 더 잘 부합이 되었다. 필요에, 요구에 더 잘 부합이 되었어. emerging이라는 건 신흥의 막 떠오르는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뜻이 emerging입니다.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하면은 신흥식품 산업 시스템이죠. 신흥식품 산업 시스템의 필요나 요구에 더 잘 부합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위치는 신흥식품 산업 시스템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은 식품들을 공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식품이냐면은 관례적, 여기서 커스터메리라는 단어는 위에 나왔던 트래디셔널과 똑같습니다. 의미가 전통적인, 진정한 이런 뜻이에요. 관례적인 의미와 어떤 기대를 매치는 딱 부합시키는, 딱 맞게 좀 부합시켜주는 그런 식품은 공급할 수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 많은 공장에 생산되는 수많은 엄청난 양의 식품을 어떻게 농사지 갖고 다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과거에 그 지문에서 쿠키라는 지문이 있어서 쿠키. 어머님이 솥에서 갓 만든 구워온 그런 쿠키.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엄마가 금방 만들어서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감성을 건드리는 거지. 사람의 감성. 광고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의미와 기대에 부합되는 그런 식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진짜 자연에 직송된 식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전부 공장에서 가공돼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 안에 어떤 기타 부속물도 들어가고, 첨가물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은 더 잘 충족시켰다는 거야. 구매자들의 욕구, 욕망을 더 잘 충족시켰어. 비록 그게 가식적이긴 하더라도 사람들도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광고를 하는 식품을 사 먹어. 참 신기하잖아, 이게. 유기농이 아닌 것도 유기농인데 둔과 배가 나오는 것도 많고. 그죠? 자, 그럼 주제가 뭐냐 하면 1번에 자연식품의 광고, 자연적이라는 그런 식품의 광고에서의 신뢰도의 감소. 신뢰도의 감소라면 마지막에 더 잘 충족시켰다 가식적이지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두 번째, 변화죠. 센스는 의미인데 식품 광고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의 의미에서의 변화죠. 의미에서의 변화. 그렇죠. 진짜 자연은 아닌데 마치 자연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감성을 터치해 주는 거잖아. 생각을 바꿔주고 변화죠. 2번이 정답이죠. 세 번째는 산업식품 시스템, 즉 식품산업 시스템에 끼치는 자본주의 영향, 즉 자본주의가 식품산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아니죠. 네 번째는 다양한 방법인데 식품산업에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법들 아니죠. 다섯 번째, 상업광고 커머셜입니다. 상업광고 단어 외워놔. 상업광고에서 단어의 연관성, 의미 있는 단어의 연관성의 필요성. 이것도 아니죠. 2번이 정답입니다. 보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다 틀린 답이고 2번이 정답이에요. 이 틀린 답도 여러분이 집어내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답만 딸랑 찍어서 이게 답이다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거기서 보기를 걸러내는 그런 실력이 느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식품 광고에 사용되는 단어는 자본주의의 역량으로 신흥식품 산업 시스템의 요구에 더 잘 부합이 돼.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듯한 모양을 띠면서 재현이 된 거라고. 이런 현상이 단어가 본래의 의미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내용의 글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이번에 식품 광고와 관련된 단어 의미의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23번을 틀린 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세요. 왜 2번이 답인지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평수능에서 정말 다시는 주제를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맞춰야 되잖아. 그죠? 이번에는 6모 24번 제목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이 지문 안에는 shadow라는 단어가 11번 나와. 중심 단어지. 핵심 단어지. 그러니까 제목 문제에서 제목을 만들 때 shadow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공교롭게도 보기에 5개가 shadow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럼 섀도우의 어떤 면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문법적인 부분이니까 둘째 skillfully 부사죠. 부사는 동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skillfully used가 되는 거지. 다음에 to give 할 때 보통 to 부정사가 문장 중간에 오는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in order to나 so is to하고 똑같은 게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appear은 자동사죠. 자동사는 not 하고 뭐가 쭉 들어가고 until 나오면 뭐뭐 전까지는 뭐뭐 하지 않다,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 not until 구문에 해석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 강조구문이거든. it was 다음에 대시 강조구문이야. 아마 시험 칠 때 이게 강조구문인지 느낌이 왔는 학생도 있고 이게 문장이 복잡하다고만 느끼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only가 부사고 after이 접속사로서 after부터 그 다음 representation까지가 부사절이에요. 부사가 부사절을 강조 수식하면서 앞으로 끌고 그 강조구문으로 만들어준 거야. it was that이죠. 그러면 뒤에는 that 뒤에는 부사가 부사절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는 거죠. 강조구문에서 주어, claim, 타동사, that절이 목적어절이죠. 완전한 문장 구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일단 이걸 파악을 했으면 이루어져고 that을 지워버리고 바로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if controversial은 지난번에 23번 지문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보자고. 여기 보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다음에 현재분사나 pp나 형용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접속사는 when, if, although, before, after 이런 등이 있다 그랬지. 근데 23번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왔냐면은 여기 보였을 거야. although with pretense가 보였죠. 근데 24번에서는
여기 보면 if controversial 보이죠.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란 형용사지요. 이제 이해 갑니까? 이런 구조가 눈에 익어야 된다는 거야. 다음에 claim 타동사 대절 목적어인데 대선 접속사고 이 art란 단어하고 제기대명사는 이때 제기대명사가 나란히 쓰여있으면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예술 그 자체가 자체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강조용법에 제기대명사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 first, the 서수는 반드시 to 부정사에 의해서 수직을 받아야 돼. 이건 원어민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영작하라고 스피킹을 해야 된다고. 더 서수단 명사가 나오든 그 명사가 없든 간에 더 서수는 무조건 부정사가 꾸민다는 거 꼭 챙기고 from A to B, A에서 B까지인데 is cast shadow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림자 드리우기란 뜻이거든. 이 뒤에 나오는 콤마는 동격이야. cast shadow를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거든. practice 다음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imply는 암시하다, 함축하다. 그래서 선행사가 practice 관행이 되는 거고 그 함축하는 내용이 하나, 둘, 셋 병렬로 나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왓절이 보입니다. 왓절에서 콜은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왓이 된 거야. 잘 씁니다. 많이 써요. 우리가 섀도우에 대한 연구라고 지금 부를 수도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왓절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절이 되거든. 여기 된 동사가 여기 있잖아. has. 중간에는 앞에 있는 what를 설명해 주는 말이거든. 이렇게 주어 동사가 거리가 멀어질 때 수일치를 조심하세요. 그 다음 ever since 용법이잖아. 이때는 since는 부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하면서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가 되겠지. 그림자를 portray 묘사하는 그런 방식은 has evolved 발전했다, 진화했다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죠? has evolved. 그래서 since가 있는 문장 속에서 주절은 현재 완료가 올 수 있다. 또는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수동태 다 가능하죠.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 as는 뭐뭐 함에 따라서는 접속사. as는 진짜 많이 나온다는 것까지 챙겨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특징적인 게 강조 구문이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목 문제가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또 3점짜리야. 근데 과연 3점짜리만큼 어려우냐?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말해주는 건지를 포괄적으로 좀 함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석하러 넘어가 봅시다. 정확하게 해석해 봅니다. 첫 줄에 3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이 그들의 말과 바이선 들소들에게 사행식 문장이죠. 부피가 아니고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원래 볼륨이 부피 크기 용적인데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모형화한 그림자를 기술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어고우란 시간 어고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씁니다. 다음 문장에 섀도우가 11번 나왔다 그랬죠, 내가. 이 첫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몇천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예술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예술은 섀도우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인간의 형태를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문장을 봤을 때 32,000년 전에 그 다음 수천 년 전이니까 시간이 쭉 흘러왔다는 거죠. 그죠? 섀도우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해서 방식이 시간이 쭉 흘러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나 캐스트 섀도우가 나오죠. 이번엔 세 번째 방식이 나오죠. 그림자 들이우기. 캐스트는 던지다는데 그림자 들이우기는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 전까지는 서양 예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원전 400년이 되어서야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시간적인 흐름 이해가죠? 섀도우에. 그 다음에 강조구문이 들어옵니다. on이란 부사가 부사절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it was that을 지워버리고 우리는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단지 그림자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에 대한 확고한 확립된 그런 부분이
되고 난 후에야 고전적인 저술가들은 주장을 했지. 예술가 자체가 인간의 그림자에 대한 투사 또는 모사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미술, 예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해서 제목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from A to B잖아. 트랜지션은 전환 또는 이행, 변이, 변천이라는 뜻이거든. 이런 이행을 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전환을 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행이나 전환이 뭐냐면 섀도우에 대한 예술의 어떤 방식에 대한 이행이고 전환이겠죠. 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어. From A to B죠. 모형한 그림자에서 그림자 들이우기까지. 근데 여기서 그림자 들이우기를 콤마가 동격 처리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대절의 관계대명사 절인데 지속적인 또는 일관된 광원, 그 다음 고정된 시점, 그리고 기하학의 투영의 이해, 이런 걸 함축하는 관행인 캐스트 섀도우까지 전환이나 이행을 만들어낸 사람,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인들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해놓고 이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들의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그림자에 대한 탐구인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 그것의 뿌리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그림자를 묘사하는 그 방식이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발전하고 진화했습니다.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그림자 표현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에 참여하면서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그림자를 묘사하는 그 방식이 진화하고 발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있게 모든 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제목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섀도우가 11번 나왔고 32,000년, 수천 년 전,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 이런 시간적 흐름이 나오죠. 거기서 섀도우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예술에서 섀도우가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었는지 그 흐름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1번에 조언이가 여행 여정이죠. 예술에 있어서 그림자 여정. 이게 답이겠네요. 자, 선사시대의 동굴에서부터 쭉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예술에서의 그림자의 여정. 1번이 정확한 답입니다. 2번에는 예술적인 어떤 관점으로부터 인간 그림자의 묘사는 예술에서의 그림자는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겠죠. 이거는 너무 좀 협소합니다. 제목으로서는 너무 협의적인 의미죠. 그래서 틀렸어요. 세 번째는 현대 예술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 현대 예술이 아니죠. 선사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죠. 섀도우라는 개념은. 다음 네 번째는 섀도우의 그림자 화가들을 위한 주요한 과제들이 뭐냐. 이런 말 본문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림자에 관한 독특한 관점들. 동굴 예술가에서 로마인들까지 독특한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목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험장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부분만 집착하다 보면은 멘붕이 와요. 그래서 독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목도 찾는 것도 이 어수선하게 혼란 상태에 있으니까 틀린 답을 자꾸 고르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는 수능을 깊이 있게 100%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 강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바로 답을 빼내려면은 시험에 주어진 문장 그대로 빠르게 해석을 하고 여기서 뭐가 중심이 되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수험생의 태도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죠? 그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구평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가 좋은 결과를 수능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6월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를 다시 문법을 재분석해 보겠다. 첫 번째 줄 문장이 의문문인데 5형식 구조야. what이 주어거든. make가 5형식 타동사, practicing retriever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 목적어. 그 다음 barrel이 목적의 보호지. 그 다음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잖아.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은 much, even, still, far, by far, considerably, significantly 이런 단어지. 훨씬, 상당히 이런 뜻으로. 그래서 better than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review는 복습이라는 뜻이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1번 어법 문제는 more difficult to retrieval 더 어려운 불러오기 단수죠. 그래서 리즈 S가 맞습니다. 1번은 여러분한테 그냥 답을 주는 거예요. 맞추라고. 그 다음 better learning provided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if의 뜻과 똑같습니다. 조건접수사 만약 뭐뭐 하면. 그 다음 itself는 주어 the act of retrieval을 강조하는 강조용법입니다. 불러오기라는 행위 그 자체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인데 이때 which 선행사가 free recall test 자유 회상형 테스트라는 의미가 선행사가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without 다음에 prompting은 힌트입니다. 힌트 암시 힌트. 그리고 콤마 다음에 tender가 나왔다는 건 지금 free recall test라는 주어에 대해서 중간에 삽입되는 게 쌍콤마로 나오고 tender가 동사 부분입니다. tender to 부정사 뭐만한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result in 뒤에는 결과적 내용이 나옵니다. better retention than 비교급 than이죠. cued recall test는 단서 회상형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 in which 역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cued recall test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라 해야 되는데 student가 주어고 학생들이 힌트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BPP 돼야 돼요. 그래서 are given 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간접 목적어에서 수동태의 주어로 나왔고 힌트는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out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what절이 목적어죠. 이때 what은 remember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됩니다. 다음에 such as like고 3번 문법 문제 있죠. where입니다. where 관계부사. 일단 뒤에 문장이 완벽합니다. The correct answers need to be pp죠. need to be pp. 올바른 답이 recognize 인식하다죠.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성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not to be generated에서 to be 생략되고 generated 생성될 필요 없다. 만들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식만 되면 돼요. 어디에서? 선다행 시험 정답에서. 그 다음에 giving이 동명사 주어고 4인식 구조가 나오고 immediately란 부사는 after라는 부사절을 수식합니다. 직후란 뜻이죠. 그리고 giving에 대한 동사가 improve입니다. 향상시키다. retention은 보유력이죠. 보유력을 향상시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비교급 then이기 때문에 이 then을 중심으로 역시 giving, 간접 목적어 them, a slight delay, 직접 목적어 나왔죠. 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long enough에서 부사 enough는 항상 형용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so that aren't는 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them, 대명사 가리키는 건 the answer입니다. 그 답들. 대명사 문제도 수능에 나온다고 늘 강조했죠. 그 다음에 far from ing는 never의 개념으로 결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했어요. 5번법 문제도 항상 강조하는 게 to 부정사의 to와 동명사 앞에 쓰이는 to는 다릅니다. 전치사 to는 달라요. 이때 전치사 to는 뭐뭐에 대한이죠. 뭐뭐에 대한. 수능에 한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making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make 타동사고 retrieval이 목적어, work가 목적의 보호입니다. work는 동사로서 효과를 바라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difficulties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사가 maybe입니다. maybe. 됐죠. 그 다음에 the reason이 선행사가 되고 why라는 관계부사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it does so에서 이때 does so는
앞에 있는 부분에 반복되는 makes retrieval work가 반복이 되는데 이 makes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n는 대동사로서 줄여놨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우리는 해석을 하러 넘어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 자, 무엇이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을 복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또는 나아지게 만드느냐.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거. 내가 배웠던 걸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거. 이 복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만드느냐. 한 가지 대답은 온다는 거죠. 뭐로부터? 심리학자인 이 사람의 바람직한 어려움 또는 난도입니다. 바람직한 어려움에 대한 이 사람의 개념으로부터 온다. 자, 바람직한 난도야. 더 어려운 불러오기는 lead to, 야기시킨다. 초래한다죠. 더 나은 학습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만약에 그 불러오는 그 행위가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더 나은 학습을 야기시킨다. 맞죠? 그 다음 학생들이 힌트 없이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또는 많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자유회상형 테스트는 단서회상형 테스트보다도 더 나은 보유력의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더라. 그럼 여기서 단서회상형 테스트가 있는 위치잖아. 그 테스트 안에서 단서회상형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받는 그런 단서회상형 테스트보다도 더 나은 보유력의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더라.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는 free recall 테스트가 가장 좋고 그 다음 단계로 cued recall 테스트가 그 다음 단계로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ued recall 테스트인데 in turn 그 다음에 단서회상형 테스트는 더 낫다는 거죠. 뭐보다도 인식 테스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인식 테스트가 뭐냐면 multiple choice answers, 선다형 시험 정답 같은 인식 테스트보다 더 낫다. 근데 where이 관계부사잖아. 그 선다형 시험 정답에서 올바른 답, 즉 정답이 인식될 필요가 있지 생성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인식만 하면 돼. 3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인식만 하면 된다고. 그게 바로 선다형 시험 정답의 특징이죠. 그럼 3개가 나왔죠, 시험용이.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 뭐한 직후에? 그들이 뭔가를 배운 직후에 누군가의 테스트를 하는 것은 데니아보다 덜한 보유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야. 그 데니아가 뭐냐면 그들이 그 정답이 필요할 때 그 정답들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약간의 시간 지연을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덜한 보유력을 향상시킨다. 더 적게 보유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럼 약간의 어떤 배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그들이 정답이 필요할 때 금방 안 들어오고 떠오르는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도록 지연 시간을 주고서 그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야. 그럼 훨씬 낫다는 얘기죠. 배운 직후에 테스트하는 것보다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난도, 어려움이죠. 어려움은 불러오기를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데 대한 장애물이 결코 아닌 그런 어려움이죠. 다시 불러오기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데 대한 장애물이 결코 아닌 그 난도는 그 난도가 불러오기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이유들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부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매듭짓습니다. 독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게 복습보다 훨씬 더 낫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해서 지금 자유회상형 테스트가 처음에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단서회상형 테스트 그 다음에 선다형 시험 정답을 물어보는 인식형 테스트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자, 우리는 다시 30번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29번 문법 문제는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